13장. 몽골의 신뢰와 배신. 몽골 초원에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던 어느 날, 태무진의 막사에서는 무관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칸의 눈앞에 펼쳐진 지도 위에는 메르키트족의 진영이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었다. 메르키트족은 단순한 적이 아니었다. 그들은 과거 태무진의 아내를 납치한 원수였다. 메르키트의 수장 토그릴은 태무진의 분노와 복수를 자아낸 장본인이었고, 이제 그들은 그 대가를 치를 시간에 도달해 있었다. 태무진은 무거운 눈빛으로 회의에 참석한 장수들을 둘러보았다. 누가 선봉에 서겠는가? 그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속에는 강렬한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때 젊은 수부타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단호하게 대답했다. 제가 맡겨주십시오, 칸이시여. 태무진의 눈이 반짝였다. 수부타이 대장장이의 아들. 그는 이제 더 이상 태무진의 뒤에서 전략과 전술을 배우는 어린 근위병이 아니었다. 수많은 전투와 위험한 작전을 수행하며 수부타이는 칸의 신임을 얻었고 냉철한 승부사로 성장해 있었다. 태무진은 수부타이를 똑바로 응시했다. 좋다, 수부타이. 너의 결의를 믿겠다. 병사 100명을 주겠다. 그들의 목숨은 너에게 달려있다. 수부타이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감사합니다, 칸이시여. 반드시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겠습니다. 그러나 수부타이의 작전은 태무진의 병사들조차 놀라게 했다. 그는 자신이 혼자서 메르키트족의 진영으로 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차오르칼이 그의 작전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하며 물었다. 네오 혼자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제정신이야? 수부타이는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빛은 마치 빛을 담은 칼날처럼 날카롭고 자신감에 차 있었다. 차오르칼, 내가 태무진 칸을 배신하고 메르키트족에 항복하겠다고 하면 그들이 날 의심할까? 아니, 그들은 결코 의심하지 않을 거야. 차오르칼은 그의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너 정말로 할 생각이야? 배신하는 척해서 적을 속이겠다는 거야? 맞아. 태무진 칸께서 나에게 주신 100명의 병력은 창장강 인근에 매복시켜 둘 거야. 나는 메르키트족에게 태무진의 위치와 병력을 거짓으로 알려줄 거고 그들이 믿고 따르도록 만들 거야. 우리가 정보를 조작해 그들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고 마지막에 강을 건너도록 유도할 거야. 차오르칼은 잠시 침묵한 후 크게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다. 너 정말 미친놈이야. 하지만 널 말릴 생각은 없어. 그날 밤 수부타이는 홀로 말을 타고 메르키트족의 진영으로 향했다. 그가 도착했을 때 메르키트의 수장 토그릴은 그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그러나 수부타이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의사를 밝혔다. 수부타이는 더 이상 태무진 칸의 밑에서 살 수 없어. 그는 나 같은 대장장이의 아들을 결코 중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를 배신하고 너희 메르키트족의 몸을 의탁하고자 한다. 토그릴은 눈썹을 찡그리며 그를 살폈다. 네오 태무진의 충직한 부하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를 배신할 수 있지? 수부타이는 쓴웃음을 지었다. 충직한 부하라고? 그가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 알면 나를 이해하게 될 거다. 나는 10년을 그의 밑에서 헌신했지만 그는 나를 언제나 부하 중의 부하로 취급했어. 그래서 그를 배신할 수밖에 없어. 너희에게 줄 정보도 준비되어 있다. 그의 영의는 완벽했다. 토그릴과 메르키트족의 장수들은 수부타이의 말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다. 수부타이는 그들이 원하던 모든 정보를 제공했고 그들은 그를 곧 신뢰하게 되었다. 수부타이는 거짓 정보를 흘리며 메르키트족의 병력을 태무진의 반대 방향으로 유도했다. 수부타이, 내 말대로라면 태무진의 병력은 강 북쪽에 있는 건가? 토그릴이 물었다. 수부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쪽에는 병력의 대부분이 배치되어 있어. 우리가 지금 강 남쪽으로 이동하면 태무진의 병력은 우리를 쫓아올 수 없을 거야. 토그릴은 기뻐하며 군을 이동시켰다. 메르키트족은 그가 흘린 거짓 정보대로 움직였고 점차 태무진의 병력과는 반대 방향으로 향했다. 그들은 수부타이의 진실을 의심하지 않았고 그 덕분에 아무런 방비도 하지 않은 채 창장강 인근으로 도달하게 되었다. 그들이 창장강을 도하할 준비를 할 때였다. 메르키트족은 한낮에 태양 아래 태연히 강을 건너기 시작했다. 그들의 눈에는 태무진의 병력이 멀리 떨어져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안심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러나 그것은 수부타이가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했다. 강가의 숲속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메르키트족에게 싸늘한 죽음의 냄새를 전해주고 있었다. 그들이 강을 건너던 중 고요한 밤의 정적을 깨트린 것은 불화살의 날카로운 쇄도였다.
메르키트의 전사들이 불타는 화살을 맞고 비명을 지르며 물속으로 떨어졌다. 강물은 그들의 피와 화염으로 일렁였고 불타는 화살은 붉은 빛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들이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기도 전에 수부타이의 외침이 전장을 찍고 나왔다. 정운 돌격하라, 모조리 죽여라. 수부타이의 목소리는 마치 천둥처럼 강렬하게 울려 퍼졌다. 그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숲속에 매복해 있던 100명의 몽골 전사들이 일제히 메르키트족을 향해 돌진했다. 그들은 자신의 기마술과 무공을 발휘하며 메르키트족의 전사들을 순식간에 포위했다. 수부타이는 적의 중심을 향해 돌진하며 그의 칼날에 강력한 내공을 실었다. 그는 음양장법, 인양장파과 연풍검법, 옌풍젠파을 결합해 내공의 기운을 검 끝에 모았다. 그의 칼이 바람을 갈랐고 내공이 응축된 칼날은 공중에서 바람의 소리를 내며 메르키트족의 병사들에게 내리쳤다. 검의 춤이 무엇인지 보여주마. 수부타이가 외치며 검을 허공에 휘두르자 그의 검에서 발산되는 은빛 검광이 적들의 시선을 잠식했다. 그의 몸놀림은 마치 바람을 타고 흐르는 구름과 같았다. 그는 허공검슈 콩젠을 사용하여 검의 궤적이 허공에 여러 개로 나뉘는 듯한 착각을 일으켰다. 메르키트족의 전사들이 그의 움직임을 쫓으려 했지만 그들은 그가 휘두르는 검의 속도에 눈이 멀어 방향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다. 이리저리 헤매지 마라. 수부타이가 허공을 가르며 칼을 휘두르자 검광이 메르키트족의 전사들을 베어냈다. 그의 검이 허공을 휘저을 때마다 적들의 몸은 둘로 갈라졌고 검에서 뿜어져 나온 은빛 기운은 그들이 다가올 틈조차 주지 않았다. 음양장법, 인양장파의 내공을 더한 그의 검은 적의 신경을 마비시키고 그들의 심장을 멈추게 했다. 그의 칼끝이 적의 가슴에 닿는 순간 내공이 그들의 몸을 타고 흐르며 심장을 꿰뚫었다. 적들은 마치 마비된 듯 눈을 뒤집으며 쓰러졌다. 내 손끝에서 발산되는 내공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알아보아라. 수부타이의 손끝에서 나오는 음과 양의 기운이 적의 몸을 뚫고 나가자 그들은 전신이 떨리며 주저앉았다. 내공의 충격은 적의 신체를 마비시키며 그들이 검의 공격을 느끼기 전 이미 죽음에 다다르게 만들었다. 차오르칼은 수부타이의 바로 뒤에서 말에 올라타 검을 휘두르며 메르키트족의 중심부로 뛰어들었다. 그의 몸집은 다른 전사들보다 훨씬 거대했고 그가 휘두르는 검은 그 누구도 막아낼 수 없을 만큼 강력했다. 그는 피로 물든 얼굴로 미소를 지으며 적들을 향해 맹렬하게 돌진했다. 으하하하하. 차오르칼은 마치 맹수처럼 울부짖으며 그의 검을 휘둘렀다. 그는 혈온장시의 콘장을 사용해 적의 생명력을 빨아들였다. 그의 검이 적의 몸에 닿는 순간 그들의 피는 마치 빨려 들어가듯 검끝으로 스며들었다. 그가 휘두를 때마다 더 많은 피가 그의 칼날을 물들였다. 너희의 피로 내 칼날을 적셔라. 차오르칼의 검이 번개처럼 번쩍이며 적의 갑옷과 살을 꿰뚫었다. 그의 손끝에서 뿜어져 나오는 검기가 적의 생명력을 빠르게 소모시키며 그들을 하나둘씩 쓰러뜨렸다. 그는 혈장파 X의 장보화를 발동하여 적의 피를 자신의 내공으로 흡수해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했다. 도망쳐라. 이 자는 인간이 아니다. 메르키트족의 전사들이 절규하며 도망쳤지만 차오르칼은 그들을 놓아주지 않았다. 그의 검끝에서 피어나는 붉은 기운은 적들의 생명력을 빨아들여 그의 힘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었다. 그의 검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피와 생명력을 빨아들여 적을 파괴하는 사신의 낫과도 같았다. 그가 휘두를 때마다 피와 내장이 하늘을 날았고 적들은 그의 힘에 압도당해 눈앞에서 쓰러졌다. 차오르칼은 전장의 중심부에서 마치 피에 굶주린 맹수처럼 적들을 도륙했다. 그의 검이 번쩍일 때마다 적의 목숨은 끊어지고 피는 강가로 흘러들어갔다. 이 강을 피로 물들여라. 차오르칼이 외치며 검을 강물로 내리치자 그 강물은 순식간에 붉은 피로 물들었다. 그가 칼을 강물에 내리친 순간 내공의 파동이 강물을 일으켜 메르키트족의 병사들을 물속으로 밀어넣었다. 그들은 비명을 지르며 물속에서 몸부림쳤지만 그의 내공에 힘입은 검의 파동은 그들을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차오르칼과 수부타이의 맹렬한 돌격에 이끌린 몽골군 기병들은 각기 무공을 발휘하며 메르키트족을 향해 몰려들었다. 그들은 청웅사의 힘을 사용해 강력한 화살을 쏘아냈다. 그들의 화살은 바람을 가르며 날아가 적의 심장을 꿰뚫었다. 적들이 도망치는 중에도 화살은 끊임없이 날아들었고 그들은 단 한 발의 화살로 적의 전열을 무너뜨렸다.
몽골의 기병들은 폭풍궁의 연속 사격으로 적을 몰아붙였다. 그들의 화살은 단순히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공의 기운을 담아 폭발을 일으키며 적을 공중으로 날려버렸다. 그들이 지나가는 곳마다 적의 시체가 나뒹굴었고 피가 강물처럼 흘러갔다. 더 이상 물러서지 마라. 적을 모두 몰아내라. 몽골의 기병대장들이 외치며 기세를 몰아 적의 방어선을 밀어붙였다. 그들은 번개화살 샨디엔젠을 발동하여 적의 방어선을 일시에 무너뜨렸다. 번개처럼 빠르게 날아가는 화살은 적의 몸에 닿는 순간 내공의 힘으로 폭발하며 수십 명의 병사를 순식간에 쓰러뜨렸다. 메르키트족의 병사들은 패닉에 빠진 채 강가로 밀려나고 있었다. 그들은 강물을 건너기 위해 필사적으로 몸을 던졌지만 몽골의 기병들은 그들을 무자비하게 쏘아댔다. 강물은 이미 피로 붉게 물들었고 강계는 적의 시체가 가득했다. 그들은 강을 건너다 그대로 수장되었고 살아남은 자들은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물속에 잠겼다. 메르키트족과의 전투가 끝나고 전리품이 가득 실린 마차들이 태무진의 진영으로 들어왔다. 전리품은 끝없는 전투와 피비린내 속에서 얻은 결과물이었다. 태무진은 전리품을 앞에 두고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그가 내린 결단은 단순한 분배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몽골의 새로운 길을 열고자 하는 전례 없는 결정이었다. 이 전리품을 모두 옹칸에게 바치도록 하라. 태무진이 병사들에게 명령하자 장수들과 병사들은 일순간 충격을 받은 듯 웅성거렸다. 그들은 전리품이 자신들에게도 돌아오리라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태무진의 명령은 확고했다. 태무진은 병사들 앞에 서서 천천히 그들을 바라보았다. 내가 이 전리품을 옹칸에게 바치는 이유는 단 하나다. 그와 나는 단순한 동맹이 아닌 부자의 안달을 맺은 혈연이기 때문이다. 배신이 난무하는 몽골 초원에서 우리는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한다. 그날 밤 태무진은 자신의 장수들과 함께 평소와는 다른 방식으로 전리품을 분배했다. 그는 전리품을 병사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다. 전쟁에서 공을 세운 자들에게만 그 공을 높이 평가하고 적절한 보상을 하되 공평하게 나누었다. 이것이 바로 신뢰다. 우리는 더 이상 계급과 신분으로 나누어지지 않을 것이다.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받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모두가 동등하다. 우리는 모두 몽골의 전사로서 같은 꿈을 꾸는 자들이다. 열내장, 우연. 차가운 초원의 밤하늘 아래 별들이 마치 땅 위의 사람들을 비웃는 듯 조용히 반짝였다. 말대들이 넓은 초원에서 거대한 파도처럼 흩어져 잠잠히 풀을 뜯고 있었다. 주치 다르말라는 무거운 밤 공기를 가르며 가볍게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말들을 지키며 초원의 경계를 조심스럽게 살피고 있었다. 갑자기 말들 사이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다르말라는 눈살을 찌푸리며 시선을 좁혔다.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 하나가 낮게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그 순간 말들이 잠시 고개를 들더니 다시 고요히 머리를 숙이고 풀을 뜯기 시작했다. 하지만 다르말라의 직감은 이미 그 그림자가 단순한 야생동물이 아님을 예감하고 있었다. 침입자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손에 쥐고 있던 활의 장력을 조심스레 당겼다. 그림자는 낮은 자세로 말대 사이를 기어가더니 어느새 말 한 마리의 곱비를 쥐어잡았다. 순간 다르말라의 눈이 번뜩였다. 낯선 자가 말들을 훔쳐가려 한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주저하지 않고 그 자를 향해 뛰어들었다. 멈춰라. 그곳에 있는 자. 움직이면 내 목숨은 끝이다. 다르말라는 위협적으로 외쳤지만 그림자는 곧바로 몸을 일으켜 도주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활시위를 당긴 채 그대로 뒤쫓았다. 말대 사이를 헤치고 나가던 그의 발소리는 무겁고도 날카로웠다. 그림자는 예상보다 빠르고 민첩했다. 다르말라는 달리면서도 그가 일개 도둑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 몸놀림은 단순한 도둑의 것이 아니었다. 훈련된 기마병의 기민함이 엿보였다. 다르말라는 숨을 고르며 활시위를 더욱 단단히 잡았다. 화살 끝이 떨리며 마치 눈앞의 타깃을 노리듯 진동하고 있었다. 거기서 멈추지 않으면 화살을 쏠 것이다. 다르말라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 울렸다. 그러나 그림자는 멈추지 않았다. 순간 다르말라는 마음을 굳혔다. 구독과 좋아요 꾹!